안녕하십니까, 유래런입니다. 오늘은 홀덤 필승 전략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할 건 샌 마이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포커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기본 철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포커에서는 능숙하게만 사용한다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 초보자를 위한 10가지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점은 바로 샌마이닝, 즉 놀이 및 텍사스 홀덤에서 가장 수익을 내기 쉬운 방법 중 하나인 전략이죠. 미들이나 로우 파켓 페어로 플랍에서 셋을 맞추는 것은 이 핸들을 플레이하는 가장 큰 목적이며 포스트 플랍 게임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핸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하여 셋 마이닝이란 무엇인가? 셋 마이닝이란 파켓 anything 파켓 페어로 보드에서 셋을 만드는 것입니다. 플랍 전에 상대의 작은 레이즈에 콜을 하고 플랍에 셋이 맞았을 때 그 상대로 하여금 빅팟을 가져가는 플레이입니다. 셋 마이닝을 왜 실행하나요? 왜 할까요? 셋 마이닝은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인데, 왜냐하면 셋은 대부분 플랍에서 베스트 핸드일 때가 많으며 심지어 쇼다운까지 가는 상황에도 베스트 핸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셋은 상대로 하여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의 탑페어, 탑키커나 혹은 투페어 같은 좋은 핸드로 하여금 빅팟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 마이닝은 언제 감행을 하나요? 샘 마이닝은 딥스택, 텍사스 홀덤 게임이나 캐시 혹은 토너먼트 등 다양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캐시 게임에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캐시 게임을 플레이할 때 플레이어들의 스택이 토너먼트 때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샘 마이닝은 캐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토너먼트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토너먼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이 샘 마이닝을 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최초 레이저가 없고 뭐 앞쪽에서 다 폴드를 했을 때 제 차례가 됐을 때 만약에 셋 마이닝을 하러 간다고 하면 최소의 뱃을 하고 최소 스몰 뱃을 뱃으로 오픈 레이즈를 하고 플랍에서 셋이 맞았으면은 경기가 컨티뉴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맞지 않고 포지션도 없을 때는 뭐 책 레이즈에 폴드 할 수 있는 책 폴드 할 수 있는 게 셋마이닝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뭐 상대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플랍에 어떤 카드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뭐 블러핑을 칠 수도 있겠지만, 셋 마이닝을 위한 플레이는 최소 본인이 만약에 최초의 레이저라면 최소의 금액으로 베팅을 하고 플랍의 셋 마이닝에 실패를 한다면 책 레이즈에 폴드를 할 수 있는 전략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 썸띵 수디 카드들이나 혹은 뭐 킹 썸띵 수디 카드들로 최대한 뭐 많은 플레이어들이 콜콜콜 하고 들어왔을 때의 인플라이드 오즈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콜을 하고 들어가는 효과와 셋 마이닝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레이저가 레이스를 하면 만약에 리레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셋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콜을 줄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본인의 칩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리레이즈가 나온다면 뭐 10파켓 이하, 9파켓 이하의 모든 파켓들은 홀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최초 레이저가 레이저를 했고 콜러만 있거나 혹은 내가 콜러일 경우에는 그렇게 콜로 끊고 플랍에 셋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도 안 맞고 뭐 C백 컨티뉴에이스 벳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폴드를 하면 됩니다. 그게 셋 마이닝의 가장 기초적인 전략입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기초가 탄탄하셔야 게임을 하는데 가장 큰 베이스가 되시겠죠. 그리고 셋 마이닝은 어떤 상황일 때 좋은가요? 어떤 상황일 때 좋을까요?
자, 대부분 포커 전략과 마찬가지로 셋 마이닝도 포지션이 있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셋 마이닝도 가장 포지션이 있을 때 가장 좋고요. 얼리에서 오픈 레이저가 나오면 로우나 미들 페어로 그쪽 콜을 하고 플랍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포지션의 이점을 살리면 포스트 플랍에서 더욱더 수익이 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 마이닝 또한 뭐 드로우 카드들로 하는 플레이와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드로우 카드는 턴 리버까지도 볼 수도 있겠지만, 혹은 턴까지 보고 리버에서 폴드를 할 수 있겠지만, 셋 마이닝의 경우는 오지가 아웃지가 두 장이기 때문에 플랍에서 실패를 한다면 폴드를 하는 게 굉장히 스탠다드한 플레이고요. 그 아쉽이 들어간 칩이 너무 아쉬워서 폴드를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혹은 콜러가 있어서 턴 리버를 오픈했는데 거기에 본인의 카드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또 이제 다음 경기 혹은 다음 판들에서 영향을 줘서 계속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끔 되는데, 그런 틸트 관리를 하시는 것도 본인의 스킬을 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인이 플랍에서 폴드를 했지만 턴이나 리버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본인의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굉장히 스탠다드한 플레이대로 하시면 셋 마이닝은 성공했을 때, 셋 마이닝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을 때 더 많은 이제 팟을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턴 콜, 리버 콜 하면서 이제 턴 리버까지 보시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셋 마이닝에 실패를 하게 되면 본인은 상당히 큰 칩을 잃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딸 수도 있겠지만 잃으실 확률이 더 높으실 거고, 로우 파켓이나 미드 파켓 정도의 파켓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플랍에서 폴드를 그냥 하시고 턴 리버에 뜬다고 하더라도 본인 카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하시다 보면 종합 EV는 플러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셋 마이닝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셋 마이닝 올바로 시행하기. 셋 마인을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잠재적인 오즈입니다. 임플라이드 오즈죠. 왜냐하면 셋을 맞출 확률은 8대 1의 확률이기 때문에 플랍에 셋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경우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재적 오즈를 이해하는 것은 만약 당신이 셋을 맞췄을 때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팟 오즈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적 오즈는 현재 팟에 얼만큼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턴이라 리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팟에 들어오는지를 계산하고 기대하는 기대값이죠. 잠재적 오즈를 좀 더 관찰하고 이것이 셋 마이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자, 잠재적 오즈와 셋 마이닝의 수학적 관계. 잠재적 오즈의 컨셉을 잠시 알기 위해 여기 예를 한번 보시죠. 당신은 빅블라인드 1, 2 이제 노리미 게임을 하고 있는데, UTG 언더더건에서 10불로 레이즈를 했어요. 5x로 오픈을 한 거죠. 스몰 블라인드까지 다 폴드를 했고, 당신은 이 파켓을 들고 있습니다. 당신과 UTG 모두 300의 딥스택을 가지고 있고요. 150빕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재적 오즈를 사용하여 여기서 콜을 해서 플랍의 셋을 맞추는 형태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포지션도 없고 파켓 듀스로 쇼다운까지 가기란 힘들기에 셋을 맞추지 않고서는 팟을 이길 수 없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21불 팟을 이기기 위해서 8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2불에 빅블라인드를 내고 있고 8불을 콜을 하면 이제 UTG가 10불 한 걸 10불 레이즈를 오픈 레이즈를 한 걸 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불을 투자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의미는 현재의 팟 오즈로는 당신이 3대1보다 낮은 확률로 이기면 됩니다. 사실 플랍의 셋을 마주한 게 8대1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콜은 수익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오즈 팟오즈로 봤을 때는 무조건 폴드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재적 오즈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상대가 UTG 언더더건에서 레이즈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는 좋은 핸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한 포지션까지 가지고 있기에 턴이나 리버에서 더 많은 돈을 팟에 넣을 것입니다. 뭐 시벳이 됐든 이제 뭐 본인이 맞아서 뭐 뱃을 했든 뭐 당연히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체기를 주면 레이즈를 할 경우가
보통 8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의미는 당신이 만약 풀랍에서 셋을 맞추신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21불보다는 더 많은 돈을 그에게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팟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뒤에 스트릿에 더해진다는 것은 당신의 잠재적 오즈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이것이 8대1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면 당신은 콜을 해서 셋을 맞추는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EV는 플러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에 풀랍 전에 8불로 콜을 했다면 평균적으로 당신은 64불의 돈을 그에게서 가져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8불에 콜을 했고, 그렇다면은 88에 64죠. 8대1이기 때문에 88에 64의 돈을 그에게서 이제 가져와야지 충분히 이제 맥시마이징을 하는 거고요. 스택이 더욱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잠재적 오즈는 좋아지기에 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웃추는 2장이고 이 파켓 가지고 이 파켓 듀스 가지고 빅블라인드에서 콜을 하는 것 자체가 오즈와 파도즈로 봤을 때는 무조건 손해예요. 근데 여기에는 샘 마이닝이 된다는 가정하에 임플라이즈 오즈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임플라이드 오즈를 바라고 플랍에 셋이 맞는다고 하면 8대1의 비율로 나는 콜을 할 거기 때문에 최소한 64불의 돌을 그에게서 가지고 오면 그 다음부터 똑같은 파켓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8번의 이제 파켓 플레이를 할 때 똑같이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EV는 다 나머지가 다 진다고 했을 때도 EV는 제로겠죠. EV는 제로고 그 중에서 다시 또 한두 번의 셋 마이닝이 된다 그러면 뭐 따따블로 더 벌 수 있는 64불 이상의 따따블로 벌 수 있는 거 당연히 종합적인 EV는 플러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 혼자만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설명을 앞으로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더 많이 늘겠죠. 아무튼 셋 마이닝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3가지의 키포인트. 자, 다른 모든 포커 무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무브에도 수도 없는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랍에는 뭐 셋이 됐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드로우로 당연히 뭐 레이즈를 했을 경우 뭐 턴리버에 메이드가 돼서 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어떤 굉장히 많은 무브들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 셋 마인을 실행하기 위해선 딥스택인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풀랍에서 셋을 맞출 확률은 8대1이기 때문에 셋을 맞췄을 때 충분히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셋 마이닝이든 아니면은 이제 드로우 카드들로 플레이를 하든 모두 다 이제 잠재적인 오즈, 임플라이드 오즈를 가지고 임플라이드 오즈를 바라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에서는 다들 이제 딥스택인 것들이 좋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셋 마이닝은 루즈하거나 어그레시브한 상대에게 가장 좋습니다. 자주 팟에 참여하고 뭐 세컨이든 탑이든 맞으면 레이스하고 뭐 이런 거죠. 루즈에서 자주 참여하고 어그레시브하기 때문에 뭐래도 맞으면 레이즈하는 그런 상대에게 가장 좋고, 루즈 어그레시브 플레이어들은 팟에 다양한 핸드로 돈을 많이 넣기를 좋아하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잠재적 우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풀랍 전에 파켓 페어로 셋을 맞추는 플레이는 아주 좋은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 마이닝은 포지션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포지션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포지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도할 수가 있고요. 셋 마이닝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바라면 되고, 예를 들어서 플랍에 셋 마이닝이 됐지만 플러시가 2장이 젖어 있는 상태고 상대가 제가 포지션이 없어서 책을 줬는데 레이즈를 하고 상대가 루즈하고 어그레시브한 상대라면 거기에 리레이즈를 해서 팟을 키우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콜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상대방도 어떤 오지가 있기 때문에 콜을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턴에 예를 들어서 스페이드가 하나 더 떨어져서 스페이드가 3장이 되는 어떤 그런 젖은 보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때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안 된다면야 더 끌어내면서 뭐 스트레이트 드로우나 프로시 드로우에서 그런 어떻게 연속되는 숫자들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뭐 책을 줘서 뭐 책책으로 넘겨서 뭐 리버에서 블러핑을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턴에서 주장을 하면서 약하게 아니면 아예 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팟의 5분의 1 정도의 뱃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루즈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플레이를 하며 레이즈를 한다든가 타피가 있을 경우 뭐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받아 맥시마이징을 할 수 있고요 칩을. 그리고 혹은 그렇게 플롯이 들어오가 떴을 때 차라리 블락벳을 해서 뭐 팟의 뭐 3분의 1부터 하프벳 사이에 최대한 칩이 상하지 본인 칩이 상하지 않는 선에 레이즈를 해서 블락백 느낌으로 상대에게 뭐 콜을 받을 수 있게끔 콜만 받을 수 있게끔 레이즈를 한다든가 아니면 팟 컨트롤을 위해서 책을 주고 레이즈를 하면 콜을 한다든가 뭐 이런 플레이를 하고 리버에서 보드에 페어가 되게끔 보드에 쫑이 나게끔 해서 풀하우스 전략으로 갈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플레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켓 플레이로 셋을 맞추는 플레이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진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스트레이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상대방도 많겠지만 상대방이 그래서 리버까지 보기 했는데 풀하우스가 되고 풀하우스가 됐을 때는 풀하우스가 되고 상대방도 리버까지 그러면 일부러 보게 하는 거죠. 싸게 싸게. 그래서 상대방고 어떤 뭔가가 맞아지게끔 그래서 이제 리브에서 최대한 많이 맥시마이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 마이닝은 포지션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다른 모든 포커 전략과 마찬가지로 셋 마이닝은 포지션이 있을 때 가장 이제 빛을 발하고 상대가 당신이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분석하고 상대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제 당신이 액션을 취하기 전에 내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상대가 알 수 있다면은 되려 이제 내가 그것을 분석해갖고 상대로 하여금 더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의 핸들 레인지가 어느 정도에 대한 건지 익스플로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뭐 셋마이닝에 대한 뭐 예에 대해서 이제 뭐 동영상이 있는데 뭐 그거는 따로 화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셋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플레이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파켓을 들고 나는 트리플 맞추러 가야지 라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파켓을 들고 보드에 예를 들어서 내가 2파켓인데 파켓 듀스인데 플랍에 2가 떨어지면 그건 셋이라고 하는 거고요. 본인이 1, 2예요. 근데 보드에 2, 2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트립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셋과 트립스의 차이는 그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세븐오디에선 트리플이라고 하잖아요. 트리플. 그래서 그 이제 트리플을 맞히는 그런 방법들 그걸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 거고 이 셋 마이닝이 성공을 하면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사대가 맞아야지 솔직히 좀 많이 가져오는 거겠죠. 뭐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블러핑을 쳐준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근데 셋 마이닝이 됐을 때 드로우 카드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셋 마이닝이 되고 리버에 타이틀이 됐는데 상대방이 뭐 너 프로시나 혹은 뭐 너 스트레이트 뭐 혹은 셋 오브 셋에 넘어가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셋 오브 셋으로 이기는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이제 어떤 플레이의 방법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셋 마이닝 강의는 이대로 요쯤에서 마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셋 마이닝에 성공했을 때 상대편이 드로우가 메이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블락벳으로 리버까지 보면서 풀하우스 전략으로 가시는 것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뭐 굉장히 많은 스트레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이트 그리고 혹은 그런 포커 무브에 대해서 무브먼트에 대해서 본인들이 셋 마이닝이 됐을 때 혹은 셋 마이닝을 하러 가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본인만의
라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홀덤 필수 필승 전략 샘 마이닝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뵐게요.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